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 자, 안녕하십니까. 이트렌드 강은보 센터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래도 좀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1년 2월, 3월 저점 구간을 다시 위로 올리는 2950을 살리는 모습도 나온 거기 때문에 한숨은 돌릴 수 있다. 그러나 여기가 가바닥인지 진바닥인지는 좀 지나고 나서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부분도 아시고, 또 이렇게 추세가 크게 훼손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반등시 매도 전략, 그 이후에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내려올지 아니면 바닥을 좀 더 두툼하게 다지고 올라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패널분들 많이 이렇게 모실 때 패널분 모시는 그날 시장이 올라갔냐 내려갔냐에 따라서 이 패널분들의 운을 제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김수현 매니저님이 오늘 출연하는 날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반등을 했습니다. 인베스팅닷컴 김수현 매니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래도 증시가 좀 올라와서 한국경제TV에서도 좀 반응이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어제가 되게 힘들었던 게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돌아서면서 우리장 오늘은 오르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제 네. 빠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까지 빠지면 진짜 그만둔다. 거의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런 마음이라고? 그게 뭔 말이죠? 그 정도로 많이 전문가님들이 시달리잖아요. 힘드시잖아요. 분위기가. 네, 그 뉴욕 증시랑 너무 안 따라가니까. 이게. 네. 뉴욕 증시는 33,000 지수를 지지하는 한 뭐 추세가 큰 이탈은 없다라고 했는데, 네. 국내 증시는 뭐 내부적인 뭐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 거래를 좀 어느 정도 막는 그런 분위기와, 또 그렇죠. 금리 인상을 먼저 국내가 했잖아요. 또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도 있다 해서 긴축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파월 의장님께서 스탠스를 좀 달리하셨잖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단기 코멘트를 끝까지 밀어붙이셨으면, 그러니까요. 이거 인정을 해버리시면서 시장이 타격을 줬다. 그러나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오늘 어떤 내용을, 또 코믹도 오늘 두 건이 있나요? 코믹? 네, 오늘 웬일이래요? 네, 작가님. 잘 다녀오셨기 때문에 네. 네, 코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클릭해 알겠습니다. 주실래요? 여기 도미노를 네. 두 번째. 요거요? 도미노? 네. 네. 클릭 매니저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매니저님이 이렇게 컨트롤 되는구나. 하셔도 돼요. 오케이. 네.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이 그림을 보면요. 도미노가 차례로 쓰러지고 있는 글로벌 증시의 모습입니다. 네. 뭐 이런 농담이 있더라고요. 페드가 빼도 박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페드가 네. 빼도 박도 못한다. 그렇죠. 네. 어디서 이상한 거 주워 들으셨어요? 페드가 빼도 박도 못한다. 네, 라임 살아있죠. 네네. 일단 첫 번째 하나씩 도미노를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연준의 테이퍼링 우려 이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같이 봐야 될 게 이 원달러 환율 이슈인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원인을 보면요, 굉장히 복합적이죠. 중국 전력난,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 우려, 조기 테이퍼링 이런 위험 회피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연고점을 넘었고요. 시장에 풀린 돈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달러가 그만큼 올라간다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연준이 이제 돈 풀기 이제 그만해야 된다라는 말로 볼 수도 있겠죠. 지금 이미지가 사라졌어요. 네, 네. 이미지 계속 보여주시면서,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 네, 원달러 환율 보여주셨고, 또 차이나가 맨 끝에 있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보는데 차이나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시장에서 중국 이슈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헝다 이슈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좀 지겨울 때가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하면 지금 제일 많이 여파를 주고 있는 게 전력난 이슈입니다. 네. 그 전력난을 이제 봤는데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고 있고요. 철강, 섬유, 완구 등에 이르기까지 조업 차질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함께 봐야 될 게 중국 생산자 물가 지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쭉 올라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잖아요. 네. 지난 9월에 발표된 이 8월의 PPI 상승률 9.5%로 13년 만에 최고가를 이렇게 경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의미는 아무튼 이런 미국과 유럽 등의 수입 물가를 걸쳐서 소비자 물가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음. 여기서 이제 중국이 석탄을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서 호주에서 우리는 안 받겠다 했는데 다시 호주에서 석탄을 들이고 있잖아요. 네. 이때 가장 수혜를 누린 기업이 이 미국의 피바디 에너지라는 석탄 기업이 있는데요. 피바다. 요즘 국내 증시가 피바다인데. 그렇죠. 피바디 에너지. 네, 미국 최대의 석탄 기업이고요. 미국과 쌍봉인데요, 지금. 그렇죠. 호주에 17개 광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를 보면은요. 지금 뭐 연초만 해도 2달러대였는데 지금 16달러대로 연초 대비로 59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네. 이게 지난번 매출을 보면은 매출이 전년 대비 뭐 거의 40% 정도 줄어들어서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 친환경 이슈 때문에 오히려 석탄이 많이 상승이 되면서 네. 이렇게 주가 상승을 불렀다 하고 재밌게 이 기업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도 제가 넘어간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시죠. 네. 네. 뭐 10년물 국채 금리요. 네. 이야기를 하나씩 네. 순서대로 다시 해볼까요? 네. 네, 이제 두 번째는 부채 한도 이슈예요. 두 번째인데요. 부채 한도 이슈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옐런 재무장관이 이 디폴트가 초래될 것이다 하면서 저희가 그 영화 이렇게 패러디한 마진콜이라는 이 주제로 같이 얘기를 나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얘기서처럼 10년물 국채 금리 이제 연준이 디폴트 시점을 12일 남겨두고서 공화당이 이제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디폴트 시점을 그러게 너무 무섭잖아요. 디폴트가 될지 안 될지 이제 결정하는데 이거 누가 디폴트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이제 도미노가 넘어지진 않고요. 그나마 이제 숨통이 좀 트일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우리가 맨날 듣는 키워드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IMF에 또 다행인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제 이번 가을이 이제 최대치로 힘든 고비일 것이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인데 올 가을에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로 정점에 도달하고 내년 중반에는 2%로 내려갈 거다. 특히 이제 신흥국 개발도상국이 6.8%까지 올라갔다가 내년에는 4%대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완전히 다행이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제 공급발 이슈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부추긴 게 또 천연가스 가격 상승세였잖아요. 어마무시했죠. 네, 얘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가지고 연초 대비해서 125% 올랐는데 그래도 이제 한 주 동안에 보면은 2.5% 정도 조금 이제 숨고르기로 빠지면서 그나마 다행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2주 전, 4주 전, 이 3, 4주 전에 이 천연가스에 대한 시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 그 방송 보고 ETN을 사신 분들이 대박이 났다가 그리고 뒤늦게 너 대박 났어? 나 이제 해야지 했는데 그분들 물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전체적인 큰 추이는 아직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꺾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가 완전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4.69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룸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천연가스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살아있다. 그래서 물리신 분들도 뭐 좀 아직은 좀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리고 이번 네. 겨울에 또 얼마나 강한 추위가 오느냐 마느냐도 약간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맞아요. 그림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 채권 이득인데요. 지금 황소가 도망가고 있고 그렇죠. 뉴욕증권거래소에 유니폼을 입은 네. 제가 뉴욕증권거래소 직접 갔을 때 그렇죠. 저런 스타일의 아저씨들이 많아요. 저보다 덩치가 한 0.5배 좀 더 보통 사람은 한 2배라고 할 표현할 텐데 저는 0.5배에 저 파란 옷을 딱 입고 머리도 이렇게 살짝 벗겨지신 저런 진짜 표현 잘. 황소는 이제 증시가 우상향하고 강한 것이 이제 도망가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근데 파월이 진두지휘해서 이게
이거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까지. 그래요. 그러면 결국에 중국이 버텨주면은 내려오다가 멈출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저 그림에 인사이트를. 여러 가지 의미가 증시들이 있네요. 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10년물 국채금리 요즘에 되게 많이 또 보셨었잖아요. 네. 뭐 올해 3월까지만 해도 1.7까지 엄청 올랐다가 8월 초에 1.173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은 어쨌든 많이 오르긴 했지만 1.54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1.5네요. 이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통상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빨리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 압력이 커질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 네. 딱 중간에 껴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미지도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다음 이미지를 보기 전에 아무튼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좀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후 4시인데 벌써 우리 매니저님 방송에 지금 1000명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 10분 했는데도 1000명 안 오면은 저 매니저님의 네네. 그 뭐를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넘어가야겠네요. 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기증이 나네요. 네. 정신을 차려주시고요. 네, 네. 네, 이 네. 그림 보면은 요즘에 가장 핫한 이슈 이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표현이 담겨 있는데요. 네. 이 경구용 치료제 이거 들고서 활짝 웃고 있는 머크사 직원이 보이고 또 그 옆에는 눈치를 보는 이 모더나 화이자 네. 이 사람들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듭니다. 여기는 막 정부 기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있는 것 같고 이쪽에는 알 수 없는 뭔가 희망에 가득 찬 이 선반영한 사람들이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기업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머크앤드 컴퍼니. 네, 머크 주가를 보면요. 제가 이거 저희 한 달 전, 네. 한 달 전에 9월 초에 저희 제가 리치 주민센터라는 걸 잠시 했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배당 투자로 해서 머크앤드 컴퍼니를 추천해 드렸는데 이거는 배당 받으려고 추천했는데 엄청 급등을 해버리더라고요. 9월 중순 정도에 네. 추천을 해드렸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저는 그렇죠. 어저께 정리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시지. 배당 수익도 네. 3% 이상이었네요. 이것도 포지션 갖고 계세요? 네? 네네네. 네네. 뭐 그리고- 근데 매니저님 원래 장투시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가치 투자. 저는 네. 단기 투자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네. 아니 성향에도 네. 그냥 멀리 보세요. 네. 길게. 네, 그래서 네. 주가를 보면은 이 전장 대비 1.15% 빠진 이제 80달러대에 마감을 한 모습인데요. 한 주 동안에는 그래도 7% 이상, 1년 동안에 또 5% 이상 상승하면서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이 올랐구나라는 맞아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요. 몰누피라비르라는 이 유전 물질이 복제되는 과정을 방해하는 알약 치료제인데요. 머크의 이제 2분기 이제 매출을 보면은 14억 달러로요. 이제 3분의 1 이상이 키트루다에서 창출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매출이 이제 골고루 나와야 되는데 너무 키트루다에 의존했다라는 사실 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머크 외에도 화이자 그리고 스위스의 로슈도 이 경구용 치료제 이 3상에 들어갔는데 역시 선점한 게 이제 확 치고 나가죠. 머크보다는 뒤처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있고요. 이제 머크를 보면은 이 이제 시장에서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냐 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관심들이 많으신데 아무래도 이게 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60세 이상의 뭐 심장병, 고혈압, 비만, 당뇨 감염이 높은 이런 어르신 환자들 775명으로 한정돼서 이제 실험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게임 체인저까지는 무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떤 부분은 또 타미플루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 게 아니라서 그런 부분도 한계가 있다. 또 1인당 7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83만 원 정도로 너무 비싼 가격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체인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 뭐 제가 뭐 배당 투자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성사님이 본인은 주식 안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를 제 스타일은 약간 스캘핑 트레이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배당 투자랑
그리고 코인도 좀 중장기로 정액 적립식으로 투자하면서 그렇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배가 아프신가 봐요. 제가 또 이렇게 성사님 그런 심보로 참 돈 많이 못 봅니다. 네. 아무튼 제가 배당 투자 팁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 주시죠. 다음으로 봐야 할 기업 바로 화이자죠. 화이자, 이놈의 화이자. 화이자가 네. 뭐 1년으로 보면은 20% 이상 올랐는데 이제 지금 이때 42달러 마감가로 한 주 동안에 2.3%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네. 단기, 중기 고점 신호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50달러. 저희들도 화이자를 많이 투자해서 네. 수익을 많이 냈었는데 네. 화이자가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는 저희들은 안 했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 내려오고 있고 한 40달러 이하 구간에서는 관심을 가져볼만 하지만 약간 선수 영역으로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게 화이자랑 관련된 이 기업이 어제 하루 사이에 이렇게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 보이저라는 그룹인데 밤 사이에 56.68% 무슨 일이고 이거는? 그렇죠. 네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화이자가 3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 보이저한테 최신 유전자 치료법을 사들였습니다. 네. 네, 이것 때문에 이 트레이서라는 새로운 기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된 건데요. 네, 이 희귀병을 고치기 위한 화이자의 노력이 이 보이저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화이자가 이 회사에 뭐 지분을 갖고 있나요? 아니면 뭐 기술 뭐 제휴를 했나요? 네, 기술을 이렇게 사들여가지고요. 어.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갔죠. 와, 사실 근데 이런 차트 패턴은요. 도저히 이거를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타이밍에서 거래량과 동반해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네. 화이자가 어느 정도 여기에 숟가락을 얹었는지만 정확히 체크가 되면 정말 지금 이 종목은 저점 자리다. 3.87센트잖아요. 3.87달러. 요 종목도 제가 관심을 갖고 뭐 실적이라든가 매출, 돈은 버는 회사인가요? 주당 순이익이 있네요. 적자 기업은 아닌가 봅니다. 네, 그래도 주당 순이익은 그저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1년 변동률. 저에게 숙제를 줬네요. 그러니까 차트상은 되게 좋고 거래량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기 때문에 뭔가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위치에서는 그 전에 옆으로 기었던 8달러에서 10달러까지는 반등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56% 올라갔지만 더블 자리까지는 또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무너질 차트 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제가 그러나 화이자가 어떤 식으로 이 회사랑 연결돼 있는지를 네. 좀 더 명확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것까지 같이 들고 나와봤고요. 잘하셨어요. 네. 네, 그리고 보이죠 다음은 모더나가 있습니다. 백신 혹시 어떤 거 맞으셨어요? 저 화이자요. 저는 사실 모더나를 맞았는데 네, 모더나가 명품 뭐 요런 얘기 하던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걸 2차까지 맞으셨던 분이 머리가 다 빠졌네 마네 청와대에 글 올려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분이요? 원래 빠지고 계신 중에 그건 아니겠죠. 그래도 이제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그런 뉴스를 보면 나 모더나 맞았는데 하고 되게 불안한 마음이 오거든요. 그 국내 청원하고 나서 모더나가 주가가 쌍봉으로 내려왔나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요. 설마요. 일단 네. 스웨덴과 덴마크에서도 뭐 신근염, 신막염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모더나 맞지 마시고 대놓고 화이자 맞으세요 하고 두 나라에서 선포를 했습니다. 네, 이 소식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한 주 동안에 21.42%나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근데 보통 만약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네. 그게 진위 여부를 따져봐야겠지만 보통 그렇게 돼버리면 주가가 어떤 식으로 가냐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잖아요. 네. 그대로 밀어버려가지고 아마 250 그거는 약간 신빙성 있는 이슈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좀 고민을 유럽에서 해봐야겠네요. 지금 뭐 다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올해 판매량 중에서 200억 달러 이상 기여를 한다. 근데 네. 2025년쯤에는 61억까지로 쭉 빠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이제 뭐 코로나 백신에 기반한 mRNA 기술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이 기술 외에도 다른 질병에 있는 그런
다른 기술들이 더 이제 모더나가 보유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근데 사실 있었어요. 모더나가 코로나가 창궐된 이 전에는 $20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그러다가 $500까지 갔잖아요. 야, 이 어마무시한 상승. 그러면 고향으로 내려가는 자리가 $200거든요. 그래서 네. 모더나를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좀 올라간다 해서 쫓아가기보다는 어쩌면은 위드 코로나 때 모더나는 이제 시세가 완전 다 꺾여서 $200에서 $150 사이에서 좀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200까지 빠지면 얘 50%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동안에 이 바이오주로 많이 수혜를 입었는데 네. 이쯤에서 털어야 하나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게 기술적인 많으시더라고요. 원칙은 청산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청산하는 게 맞고 $350를 다시 한번 살리는 흐름이 많이 나온다면 탈출의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더나 일단 그래서 기술적인 코멘트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네, 오늘 이제 센터장님께 고민 상담을 하고 싶은 종목은 네. 이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국내 관련주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이제 선반영을 하면서 좋네요. 네, 여기 네. 세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HK HK 그러니까 이노엔입니다. 이게 갑자기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제 HK 이노엔이 머크의 백신 유통을 담당을 하면서 이제 백신 7종에 대한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관련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이런 종목 패턴이 지금 차트가 제가 HTS를 오픈을 안 해놨는데요. 인베스팅닷컴 오늘 차트로만 제가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다가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호재에 의해서 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매물대를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왔다가 어쩌면은 갭상 이날 시가가 그 다음날 갭이 떴을 때 65,000원이었어요. 그리고 65,000원이었고 고가가 79,000원이었다가 종가가 58,000원. 그러니까 그 다음 날도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본 게 아니라 하락했다가 다시 말아 올렸다가 다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래도 옆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그 모멘텀이 이 종목에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급등락 종목을 잘 하시는 분들은 HK 이노엔을 가지고 공략을 해보셔도 근데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렇죠. 8월에 했으니까. 네네네. 이 종목은 그러니까 비중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선수들이 좀 재미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5,000원 이하 내려오면 관심을 갖고 7만 원 올라오면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고 75,000원까지 오버슈팅 나오면 관심을 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큰 호재가 나오면 바로 선반영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리고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7만 원대까지 간 게 거기가 고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는 이렇게 추가적인 어떤 호재가 또 붙어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선수 영역이고 우리 매니저님이 뭐 종목 물어보면 제가 겁나요. 이런 건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네. 네, 저는 바닥에 있고 시가총액이 5천억 이상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이렇게 조언을 해드린다. 그래도 물어보시니까 여러분들께 도움 되시고자 아마 뽑아오신 것 같습니다. HK 이노엔은 선수들 영역이다. 근데 나쁜 흐름은 같진 않다.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관련주는 바로 녹십자 셀입니다. 녹십자 랩셀. 네. 녹십자 랩셀도 어떤 측면에서 이게 뽑아온 거죠? 네, 뭐 이제 녹십자 랩셀은 이제 미국 관계사인 아티바를 통해서 머크랑 2조 원 규모의 이런 세포 치료제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서 녹십자 관련된 뭐 녹십자 홀딩스, 셀 이렇게 다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녹십자 셀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코로나 창궐된 이후에 그 녹십자 랩셀이 2020년 3월, 4월에 바닥을 찍었거든요. 이때 제가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인버스 사태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신 분들이 계시면 녹십자 랩셀이 이걸 장기 투자를 하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만 먹었어요. 6만 원까지. 그러니까 한 3만 원대 중반에서 사서 6만 원까지 먹고 그나마 만족을 했는데
얘가 15만 원까지 가버렸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 인생 저점이라고도 조언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얘가 그 이후에 바닥 자리를 찍고 15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10만 원에서 왔다 갔다 9만 4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바이오 섹터는 사실 너무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예요. 혹시 돈 1,000만 원 여유자금 있으시면 녹십자 랩셀에 그런 모멘텀이 있다고 해서 한 방에 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겁이 많으셔서 네. 그러면 1,000만 원 중에 얼마를 사시겠어요? 참 고민이네요, 이거는. 아, 1,000만 원 중에 10만 원도 난 못 쓰겠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신중하게. 네. 신중하게. 네. 아, 바이오주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라면요. 1,000만 원 중에. 삼성 근데 뭔가 지금 뭐 글로벌에서도 속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제 좀 빠져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 바닥인지 조금만 더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버티고는 있는데 네. 여기서 더 물을 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당히 불안은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더 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요. 시장이 아직 진바닥은 나온 것 같지 않다. 네. 그래요. 일단 녹십자 랩셀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성향이 맞는 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바닥 자리에서 정말 우리 추세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투자할 때 정말 절호의 기회다라고도 어필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녹십자 랩셀을 많이 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오 섹터는 그 대신 셀트리온은 제가 사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녹십자 랩셀 지금 아무튼 결론은 얘는 8만 원 초반 정도가 내려와야지 메리트가 있다. 지금은 고점 신호가 나왔고 옆으로 가두리 치고 있고 호재 모멘텀은 이미 선반영이 다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8만 원 초반 정도 내려오면 좀 이렇게 투자에 좀 능하신 분들, 빠르신 분들 관심을 가지실 수 있고 좀 우리 이모님들, 형님들 조금 손가락이 좀 늦으시고 반응이 늦으신 분들은 이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한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종목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근데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 정도 세 번째 말씀드릴게요. 관련주 마지막 종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한 삼성 달 바이오. 사이에 12% 이상 빠져가지고 되게 네. 힘든데 이제 머크랑의 관계는 위탁 생산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에 관련주로 또 불리고 있어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좀 반등을 살짝쿵 3% 주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지금 90만 원 초반에서 매집을 잘 하다가 툭툭 떨어질 때 요 음봉 9월 28일 날 음봉 떨어졌을 때 매수를 중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큰 비중은 안 들고 있는데 바닥 사인이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이거는 가바닥이라고 볼 수 있고 올라갔다가 실패해서 내려오고 조금 더 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비중을 다시 늘릴 예정이에요. 손절로 접근하는 것은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예의상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종목은 네, 길게 좋은 종목이죠. 예, 네. 결국에는 지금 한번 이게 우리가 월봉으로 이렇게 쭉 보면 추세가 엄청나게 좋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좋고 고점 신호가 만들어졌고 지금 가격 조정이 있지만 이 매물대를 7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 요 사이를 쉽게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은 적금 붙듯이 매달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관심 갖고 하시다 보면 다시 이제 90만 원, 100만 원 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중장기 투자로 트레이딩으로 딱 사서 팔고 이런 거 말고요.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는 적극적으로 많이들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네. 우리 그 모더나 맞았다고 만약에 하늘나라 가시면 자기 이름 한번 불러달라는 우리 종무님이 계시는데 안 돼요. 그런 쓰잘데기 없는 말 좀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우리 이트렌드 구독자분들 이종무님도 우리 찐 구독자신데 방송할 때마다 열심히 오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이렇게 또 이름은 한번 또 이 불러달라는 이렇게 어그로 또 이럴 때 어그로 또 당첨도 줘야 됩니다. 또.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종목 다 뽑아 오신 거죠? 이렇게까지 준비를 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종목은 또 있어요. 네, 뭐예요? 네, 아무래도 요즘에 오징어 게임 막 넷플릭스에 있는 갯마을 차차차 너무 인기 대박이잖아요.
그래서 그죠. K 콘텐츠의 힘을 입어서 네.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하이브 네. 이런 뭐 BTS 소식도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장난 이렇게 아닌데. 검색해 줘 보세요. 뭐 어떤 그럴까요? 종목이요? 네. 여기에다가 네. 스튜디오 드래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이렇게 그리고 치면 하이브 요 두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뭐 상당히 저희들이 자주 매매를 한 종목이고 요렇게 빠졌을 때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들 평균 단가가 88,000원에서 85,000원에 많이 형성돼 있다가 밑으로 툭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 전략은 언급드리지 않고, 근데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재평가 받아야 된다, 요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그쵸? 있거든요.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뭐 10만 5천 원, 11만 원 다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아도 얘는 천천히 갈 길 가요. 그러나 빠르게 가지는, 지금 저점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왔고 현재 구간은 9만 5천 원에서 요 매물대들이 짱짱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기만 해라, 정리해야지, 이런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 소화 과정 이후에 다시 레벨업이 돼서 10만 원 넘어가는 흐름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이제 위드 코로나 네, 2년 네. 만에 미국에서 오프라인 콘서트 한다. 이래가지고 온라인 매출이 사실 저도 오프라인 강연을 꽤 했는데, 오프라인 강연을 제가 700명을 그 모셨을 때 네. 거의 1시간 만에 마감이 됐었던 적이 있어요. 5만 5천 원에 700명 모십니다 했을 때. 역시 티켓 값이 네. 근데 네. 온라인으로는 자, 그 3시간 동안 코인 강의해 드립니다 했을 때 1,000명이 한 5분 만에 7분 만에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돼서 매출이 더 올라간다. 저는 사실 돈 되는 거는 온라인 쪽도 돈이 되고, 근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멘텀은 저는 그로 인해서 올라왔다기보다는 올라올 타이밍 돼서 올라온 거고, 또 이게 문제가 이제 BTS의 이제 군대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네, 군대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하이브는 이거는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전략. 근데 언제까지 끌고 가냐? 예. 끝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게 한계점이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5개월 동안 고점 신호가 딱 나왔어요. 보통 이렇게 머무르는 거는 5개월 동안 기간 조정,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레벨업을 할 거냐 아니면 레벨을 다운할 거냐의 고민 구간이에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근데 저도 올라간다고 네. 생각하지만 네. 만약에 저점에서부터 하이브를 좋게 길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상장한 이후에 정말 폭락해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주린이 분들 중에서 완전 주린이들, 그분들께서 은행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 증권사에 전화해서 환불해달라는 요청들이 되게 많았대요. 네, 공모주의 주식에 사놓고 환불해달라. 네, 근데 그 환불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 자리를 올린 거거든요. 근데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호재성들이 돌아도 모멘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 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는 저점에서부터 수익이 충분하신 분들은 하이브를 청산하셔서 자동차 쪽에다가 투자를 하시고, 하이브는 기술적으로 언제쯤 사시면 좋겠다 하면 27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가 다시 내려온다면 그때 청산한 비중에서 절반 정도 들어가시고 추이를 본 다음에 다시 추가할지 여부를 결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5%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5% 사실 BTS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저는 지나가다 본 적 있는데, 네. 그 아우라가 아우라가. 진짜 멋쟁이 청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싶겠죠. 근데 이제 매출적인 규모로 보면은 만약 잠실 주경기장에서 한다, 그 몇만 명이 한 개잖아요. 근데 그 메타버스,
뭐 온라인 안으로 들어가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년 락 페스티벌을 여름에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거기 가서 헤드뱅뱅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네. 무조건 오프라인 하면 저는 갑니다. 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메타버스 좋고 온라인 그렇죠. 그 좋지만 장단점이 있죠. 그렇죠. 또 오프라인을 네. 추구하시는 또 그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 굿즈 판매까지도 늘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맞아요. 저도 오프라인 때 자주 오프라인을 했었는데 또 이렇게 또 강의 끝나고 나서 한 줄로 나오시는 분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끝나고 사진도 찍고 그때가 그립기도 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그 김소연 매니저님과 일찍 좀 제가 부탁을 해서 좀 짧고 굵게 하자 했는데 제 마음을 아시고 제가 또 클래스 101 또 강의 찍어야 돼요. 뭐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는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서 클래스 101 강의하다가 강의하다 멘트 치다가 졸아버렸어요. 정말요? 네, 졸아버려가지고 앞단 거에서 다시 다 찍어야 됩니다. 묵방하실 뻔했네요. 그러니까 아무튼 클래스 101 여러분들 많이 ETF 투자 특강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것까지 보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인베스팅닷컴 김소연 매니저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 보내드리기가 좀 아쉽네요. 요즘 그 한국경제TV 그래도 한국경제TV는 대한민국 그 최고 네. 전문가 집단들이 있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지금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우리 매니저님 잘 아실 것 같아. 오늘 막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 때 한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분들 중에서 히딩크 감독님이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4강 신화를 생각을 하면 그 전에 상당히 힘들었던 그 위기의 순간에 연장전 그리고 승부차기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시장이 힘들긴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 개별 종목으로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법, 뭐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이 승부차기를 해서 이겨내보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어하시고 뭐 주식을 하다가 이제 끊었다 막 심지어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네. 주식은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무조건 뭐 쫄기보다는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더 귀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장 분위기는 힘들죠. 힘든 분위기인데 네. 그 전체적으로 이제 바닥 구간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면서 힘을 실어주고 강하게 여기서 드라이브 걸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 있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앵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 패널 분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기류를 느끼거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현재 오늘 네. 좀 투자 전략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린다고 썸네일에 드렸기 때문에 멘트를 좀 드리자면 시장이 그거 아시죠? 우리가 사람 관계를 하다 보면 네. 누르면 안 되는 단추들이 있어요. 그죠? 아시면서 그러셨던 네네네네. 거예요? 그럼 누르면 안 되는 단추를 눌렀을 때 누르셨잖아요. 네, 눌렀을 때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누르면 나한테 왜 이러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코스피 주가 지수가 3,050과 3,100 사이는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고 우리가 방공호에 제가 썸네일에 방공호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방공호에 들어가서 잠깐 보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위에서 지진하다가 결국엔 다시 올라가요. 근데 그 방공호에 들어갔는데 와 이거는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중공군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6.25 때. 그러면 이건 대책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가야 되든지. 근데 많은 주린이 분들께서 이거죠. 100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원, 2원, 어쩌면 5원, 10원에 이 전우가 이 총을 맞아가지고 이제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친구들을 버리고 가야지 살잖아요. 네. 살고 다시 좀 어떤 뭐 미군의 유엔군의 좀 도움을 받아서 그 복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5원군, 10원군 이 친구들과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근데 중공군들이 막 밀려오는데. 근데 보통 그러다 보면 같이 죽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 방공호에서 숨어 있다가 올라와서 중공군들이 다시 또 추가적인 공격을 하기 전에
도망갔다가 그 도망가는 구간이 2,700, 800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2,700, 800 정도 구간에서 이제 유엔군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과 함께 연기금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쫙 인천 상륙작전까지 막 해가지고 쫙 올라가면 네. 결국에는 그 5원, 10원 전후들은 좀 안타깝지만 결국엔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복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요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시 현금 확보를 좀 하시다가 갑자기 우리가 현금 확보를 했는데 시장이 막 또 현금 확보를 3,050에서 3,100 사이에서 운 좋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장이 더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와. 그럼 그때는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투자하면 돼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등시 매도 그리고 제가 자동차 섹터랑 네이버 카카오는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받쳐줄 거라고 우리 목돈 연구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뭐 5% 가까운 급등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그런 종목들도 시장 하락 대비해서 반등이 결국엔 올라올 거니까 그런 종목들은 버티고 계셔라. 이렇게 조언을 드렸는데 일단 시장이 지금 김소연 매니저님도 그런 한국경제TV에서 많은 전문가들, A급 전문가님, 탑을 찍고 있는 전문가님들의 그런 기류를 전해 들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10월이 좀 약간 사이클적으로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불안하잖아요. 9월, 10월 뭐 이게 그 빅데이터인데 가끔 틀릴 때도 있지만 그게 또 맞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네, 흐름이- 역사는 반복되진 않지만 역사의 흐름은 비슷하게 간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힘들 때 낙폭 네. 과대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찍고 이렇게 어쨌든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순 매니저님은 앵커 역할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인베스팅닷컴에서 또 기사도 직접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기사 인베스팅닷컴 트래픽 더 많아져서 우리 김순 매니저님 진급도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이제 투자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트렌드와 인베스팅닷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제가 최근에 여기 패널 분들 모시면 우리 MZ 세대, MZ 세대, 20, 30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김선 매니저님도 30대 초반이시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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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30대 초반으로서 20, 30대 분들에게 이 투자에 대한 그리고 뭐 카이스트 가서도 이 젊은 친구들한테 또 강의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장 좋았을 때는 네. 진짜 다 좋았죠, 그때는. 그러니까 좀 MZ 세대에 일단 네. 투자의 선배로서 또 투자 전문가로서 또 활동하고 계시니까 조언 한번 해주시고 네, 조언. 네, 저희가 뭐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말은 해도요.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 금융 투자 문맹국에 아직은 속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은근히 주식 투자를 아직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투자를 하면 이 세계가 돌아가는 다양한 분야를 이제 넓게 들여다볼 수도 있고요. 뭔가 힘든 날도 있지만 그만큼 삶의 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일들도 많으니까 꼭 주식 투자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네. 네, 장이 어려우나 좋으나 맞아요.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님 그 얘기도 있어요. 주식 네. 투자를 500만 명이 정말 열심히 한대요. 근데 지금은 활동 계좌가 2천만 개가 넘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데 유튜브에 그래도 금융 유튜브 채널 중에 3%라는 채널이 있는데 네. 그 채널에서 아침에 보면 열심히 출근하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시장을 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죠. 한 동접이 5만 명, 6만 명, 맥시멈 5만 명, 6만 명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 투자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500만 명인데 500만 명 중에 1%만 유튜브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금융책, 주식 투자 책도요.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 있잖아요. 5만 권까지는 빠르게 올라간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식 투자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5만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 근데 그 1%도 성공 확률이 또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의 자산을 소중하게 지키시면서 3년 정도는 이런 사이클을 타보셔야 돼요. 너무 처음에 어떤 운대로 인해서 첫 끝발이 X 끝발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알죠. 네네. 네. 그래서 고스톱을 처음 쓸 때 그 친구 처음 했는데도 하고 또 뭐죠? 원카드라고 혹시 게임 아세요? 네네. 네, 제 8살 아들이랑 원카드 하는데 제가 계속 지더라고요. 저 원카드 좀 할 줄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초심에 행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본인의 실력인 양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암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 돼요. 솔직히 이제 종목을 뭐 국내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해외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보다 해외를 더 많이 해왔잖아요. 네. 근데 진짜 내가 이 종목은 모르겠다라고 음. 생각을 하면은 그냥 S&P 500, 나스닥 이 지수 따라가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거 사놓고 무덤만 놔도 네. 그냥 은행 이자율보다는 훨씬 높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오렌 버핏 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유산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네. 나누라고도 얘기하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코덱스 200 ETF 사놓으시고 그냥 길게 보세요. 레버리지는 요게 이 파생 쪽으로 연결돼 있어서 시장 방향성이 좀 다르면 더 많이 빠집니다. 그쵸. 그리고 옆으로 가면 또 더 빠져요. 근데 코덱스 200은 그대로 지수와 연동되면서 그대로 가니까 좀 뭐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에도 배신감 느끼신 분들은 코덱스 200 ETF 열심히 꾸준히 모으시면, 그리고 직장인 분들은 저는 이런 트레이딩 단타보다는 네. ETF 방금 얘기해 준 S&P 500 ETF도 네, 있고 네. 나스닥 ETF도 있잖아요. 3배 레버리지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네, 네. 그래도 이미 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우리 다음 주에 또 뵙죠? 네. 네. 지금까지 인베스팅닷컴의 김수연 매니저님과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와 이런저런 썰, 대화,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식부터 경제 트렌드까지 개인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금융 정보만 콕 찍어 알려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이트렌드